자, 오늘 나가는 부분은 정적분의 활용 파트인데 지난 시간에 수업에 나갔던 거 한번 더 보여줄게. 정적분의 정의했던 거 한번 더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현재로서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계산한 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 정적분이라고 하는 이 적분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누적시키는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형태에 대한 이 정적분에 대한 정의에 대한 증명의 형태 중 합의 형태를 이용한 상태를 이야기를 해보자. 자, 이렇게 fx의 그래프가 있을 때 이 중간 어딘가 있는 이 막대기 하나를 일단은 불러오도록 합시다. 자, 이때 이 가로의 길이를 b-a라고 했을 때 됐죠? 이 조각은 이 b-a라고 하는 길이를 n등분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지금 B급 치고 있는 이런 직사각형들이 n개가 존재를 할 거라는 거지. 이 n개의 직사각형 중에 이 녀석을 k번째 조각이라고 한번 또 이야기를 해봅시다. 됐죠? 그때 우리는 여기서 이제 접근 방식이 뭐냐면 이 A부터 B 구간에 곡선으로 둘러싸인 형태의 이 직사각형의 이 내부에 있는 이 모양을 이 가로의 크기가 거의 0에 수렴할 정도로 줄여서 직사각형을 만들어내면 삐져나오는 게 거의 없겠지. 됐지? 근데 여기서 이제 삐져나오는 게 그래도 있긴 할 거 아니야. 근데 거의 0에 수렴한다 생각하고 끝내면 돼, 지금은. 알겠죠? 이걸 구분구적법이라고 따로 배울 건데 근데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원래 그 설명을 먼저 하고 해야 돼. 이거 미친 거야, 이거는. 증명이 아예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할게. 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이 높이를 구할 수 있는데 높이는 x좌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x좌표가 여기 있는 막대기가 k개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 x좌표는 a에서 n분의 b-a 조각을 k개를 진입했다고 정리할 수 있겠지. 그럼 우리는 이 직사각형의 형태를 우리는 가로의 길이를 n분의 b-a라고 할 수 있고 세로의 길이를 지금 눈앞에 보이는 a 더하기 n분의 b-a의 k를 fx에다가 대입한 결과값을 높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 녀석을 k 값이 1부터 n까지 처음부터 차곡차곡 n개를 정리를 해주도록 하자고. 이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게, 즉 뭐야? 이 개수를 무한대로 확실하게 다 나눠버리겠다는 거야. 무한개로 잘라버리겠다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근데 무한개로 자른다고 얘기하지만 표현에 결국 가로의 길이를 0에 수렴하게 만든다는 거지. 이렇게 정리한 형태의 계산 결과를 우리가 정적분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자는 거지. 그래서 넓이 인척하지만 재밌는 것은 지금 f에 대한 a 플러스 n분의 b-a k라고 하는 식은 x값을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일 거고 함수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가 내려와 있으면은 계산을 했을 때 음수값이 발생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넓이라고 하는 값과 정적분이라고 하는 정적분이라는 계산 결과의 값은 다르지만 정적분 결과의 절대값을 씌우면 같을 수 있다는 거지. 이 차이에 대한 갭을 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하지만 그래도 그래프야. 그래도 그래프야. 여러분한테 지금 이 교육과정을 지금 미적까지 이제 지금 뭐 모든 학생들이 다 보고 있는 건 아니지만 대략 보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해봐. 지금 결국은 미적분이라고 하는 가장 최고 난이도에 진입을 했지만 결국은 외우는 게 문제인 거지. 그게 외우는 게 복잡하고 조금 귀찮은 거지. 거기가 어렵다라고 표현하기는 아직 힘들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어려운 것과 그러니까 양이 많은 거는 또 다른 이야기인 거잖아, 결국. 수업 시간에 설명했지만 근해 공식만큼 어렵지 않아. 그냥 막연하게 외울 것도 아니고 그건 맞아도. 근해 공식은 유도 과정도 있고 하니까. 근데 여기 그냥 막연하게 외우자는 거야. 그 외워서 결국은 한 게 뭐야, 지난 시간에? 그래프 그리는 기초 작업을 한 거거든, 결국은. 그래도 마찬가지야. 그래프를 그리면 모든 상황은 다 끝난다는 거지. 자, 볼까요? 곡선이 어떻게 있어? 아래로 블록으로 있지.
그리고 x축이 있어요. y는 0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지. 이때 우리 눈앞에 무슨 단어가 보이냐면 둘러싸인 넓이라고 하는 형태가 보입니다. 절대 안 변합니다. 지금부터 얘기하는 작업은 둘러싸인 넓이가 나오면 첫 번째 그 둘러싸인 대상의 교점을 먼저 구해줘요. 교점은 어떻게 구해? 연립을 해줍니다. 연립을 해준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프에 개형을 그려줘요. 근데 개형을 그려주는 이유가 있어. 왜 그려줘야 돼? 왜냐면은 누가 위에 있는지가 궁금하거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해주면 돼? 인테그랄 구간에다가 위에서 아래를 빼서 정적분 해주면 돼. 표현은 이렇게 썼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정적분 하면 된다는 거지. 자, 오늘 시간적인 여유가 생각보다는 좀 되거든. 오늘 내용이 이게 다라서 사실상. 근데 그렇기 때문에 1번을 하면서 쌤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보여주도록 할게.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절대적인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지난 시간에 방정식이나 부등식에서의 연계 과정을 보면 K를 다른 것도 하라고 했잖아. 항상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 자, 일단 따라가 볼게요. 자, 일단은 요거 세 가지의 루틴을 따라갈 건데 왼쪽에 보면은 정의가 있잖아.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 둘러싸인 넓이, x축과 둘러싸인 넓이 어떻게 구하는데? 인테그랄 마일부터 2까지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x 계산을 하래지. 그죠? 이렇게 계산을 하래. 근데 우리는 절대값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무엇을 해? 구간을 나눠주지. 양수를 도출을 시킬 거니까. 근데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x의 그래프를 봤더니 x축과의 교점이 0과 2니까 마일부터 2까지라고 하면은 0을 기준으로 잘라야 되겠고, 그럼 문제가 마일부터 0까지는 그대로니까 x제곱 마이 x dx를 계산하면 되겠고, 다시 한번 인테그랄 0부터 2까지는 음수값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니까 계산 결과를 요걸로 만들어주면 되거든. 됐어요?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 정리를 해주면은 계산 결과는 3분의 8이 나와. 됐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절대값이 나오면 구간을 나눠주는 거고, 뭐 우리가 이제까지 연습한 루틴들이 들어있는데 이게 좋냐고. 안 좋잖아. 절대값을 굳이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어. 어차피 빼낼 건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방법을 취하자는 거야. 언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과정일 때. 자, 주어가 뭐예요? 곡선과 x축이 둘러싸인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기본적으로 교점을 구하기 위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와 x축과의 교점을 먼저 구해주도록 합시다. 됐죠? 지금 이 루틴을 절대 안 벗어나.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는 0이 되겠고, 인수분해하면 x 곱하기 x 빼기 2가 0이니까 교점 x좌표가 0과 2가 되는 걸 볼 수 있지. 그리고 내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짓으로 어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좌표 평면을 그리는 건 사치거든. 솔직히 좌표 평면을 그리는 문제는 유일하게 딱 하나밖에 없어. 뭐 사분면 지날 때 그 문제 하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까지도 다 그래. 그러니까 이 문제도 또한 그래프를 그릴 이유가 없다는 거야. 교점은 어차피 나왔잖아. 어차피 대상이 누구야? x축과 아래로 굴러긴 포물선 아니야? 그러니까 0과 2에 대한 경계점이 여기만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이제 풀면 되는 거야. 어떻게 풀면 돼? 자, 구간이 다 나왔어요. 개형도 나왔고. 한다.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지금 그래프가 y는 0과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잖아. 대상을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빼주면 돼. 어떻게 돼? 0 빼기 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dx. 아이고 0부터가 아닌데? 자, 쏘리. 마이너스 1부터. 됐죠? 자, 다시 할게. 조금만 다시 할게. 자, 그냥 둘러싸인 대로고 문제를 풀어보는데. 그럼 지금 현재 경계점에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대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둘러싸인 부분을 이렇게 나눠줄 수 있겠지. 그러면 지금 왼쪽에 빗금친 0보다의 좌측 부분은 x제곱 마이너스 2x가 더 위에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가운데 영역에는 y는 0이 더 위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구간을 나눠서 위에 있는 게 전환이 되는 거야. 마일부터 0까지는 x제곱 마이너스 2x dx를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고, 인테그랄 0부터 2까지는 0에서 빼는 거니까 0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dx를 계산을 해주면은 둘러싸인 넓이가 나온다는 거지. 여기까지 됐을까요? 됐죠? 자, 여기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
자, 지금 얘를 그냥 했던 이유는 뭐냐면 아까 증명을 통해서 어떤 숫자 값부터 어디까지 그대로 이 친구를 적분을 해주면 넓이 값이 나온다고 했잖아. 언제? x축보다 위에 있을 때는 y좌표가 어차피 양수값이 나오니까 양수값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됐지? 근데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x제곱 마이너스 2x dx를 계산하면 여기 아래가 나올 거 아니야. 아래를 적분한 거. 그럼 뭐 어떤 값이 나오겠어? 음수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그 절대값이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된다는 거야. 그럼 이 꼼수가 생각나지? 그러면 구간 자르고 적분한 다음에 음수가 나오면 마이너스를 붙인다? 이걸 하지 말라고 개형 잡고 교점 잡고 그러니까 교점 잡고 개형을 그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먼저 해놔야 돼. 절대 여기 틀을 안 벗어나거든. 수능 끝날 때까지. 응?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를 붙이는 느낌이면 안 돼. 마이너스가 들어가서 생각해봐. 어차피 똑같은 그래프에 마이너스를 붙인 친구는 x축 대칭일 텐데 여기는 볼록 위로 올라왔잖아. 얘로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느낌이어야 돼. 됐죠? 비슷비슷한 얘기를 하죠. 정답은 일단 4번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주어진 식의 형태가 나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딱 하나밖에 없어. 항상 뭐야? 그냥 식이 나왔어. 그럼 x축으로부터 둘러싸인 넓이밖에 못 구하거든. 기본적인 세팅. 근데 지금 주어진 문제 다시 가볼게요. 한 번 더 쓸게. 둘러싸인 넓이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둘러싸인 넓이는 어떻게 구하자고? 1박 교점 먼저 구해주고 2박 개형 그려주자고 했어요. 그리고 3박 정적분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조건이 다 나왔으니까. 일단은 x제곱 마이너스 5x는 마x가 되겠고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4x는 0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일단 1차적으로 여기까지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럼 그대로 x를 묶어주면은 x 빼기 4가 되면서 0과 4라는 교점이 발생을 했어요. 일단 자, 그럼 교점 발생했으니까 개형을 그려주면 돼. 근데 여기서 딱 구분이 지어져. 2차 함수에서 얼마나 허덕이는지, 직선에서 얼마나 허덕이는지 보이는데 솔직히 좀 늦은 감도 없지는 않아. 그래서 더 많이 해주셔야 되고, 아래로 볼록과 지금 직선이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니까 교점이 0과 4고 둘러싸인 부분은 얘가 되겠지. 얘를 보고 이제 넓이를 세우는 거야. 어떻게 돼?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직선. 위가 직선이잖아 지금 현재. 마x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x dx 끝. 됐어요? 내가 여기서 더 들어갈 이유는 없겠죠. 계산해주면 뭐가 돼? 3분의 32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을 해봐.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고 여기 값이 알파고 여기 값이 베타인 케이스와 증명을 살짝 해보자고.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여기 값이 알파고 여기 값이 베타였다 쳐보자고. 그렇죠? 그럼 지금 이렇게 빨간색 형태에 대한 곡선을 F라고 하고 파란색이를 GX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어쨌건 문제에서 정리하고 싶은 표현은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GX-FX로 조지자는 거잖아 지금. 그럼 이게 왜 가능하냐는 거야. 왜 가능한지를 봐야 되거든. 여기도 똑같이 잡아볼까? 여기 파랭이를 이번엔 G라고 잡고 요거 빨갱이를 똑같이 F로 잡으면 위에서 아래로 뺀 거지. 자, 근데 우리는 인테그랄이라고 하는 작업을 해줬을 때 인테그랄을 해주면 무조건 x축을 대상으로밖에 못한다고 했잖아. 왜냐면은 아까 증명에 의해서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할 건데 가로가 x축에 다 있을 거고 세로는 그때 함수값이니까 x축으로부터의 거리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수투 과정에서의 이해 과정이 아니야. 근데 난 이걸 왜 넣냐면은 그래야지 더 풍부하게 생각을 해. 당연한 얘기기는 하지만. 자, 그럼 봐봐.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gx를 조지면 뭐가 나오겠어? 지금 내가 빗금치는 딱 노란색의 넓이가 나오겠지. 그치? 지금 요 gx까지만 적분을 해주면은 이때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x를 적분해주면 지금 파란색 빗금친 데가 나오겠지. 그걸 빼면 여기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위에서 아래를 빼는 이유가. 그럼 한 번 더 봐봐. 이 친구에서 요번에 이 하얀색 빗금을 만들 건데 지금 이 파란색 빗금의 형태
형태보다도 빨간색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 어차피 우리는 이 빨간색의 넓이에서 파란색 B급을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원하는 넓이를 구하려면. 그럼 일단은 인테그랄 파란색의 넓이는 빨간색 네모는 어떻게 구해? 알파부터 벡터까지 fx dx를 계산을 해주면 되지. 근데 이 값은 음수값이 나올 거 아니야. 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겠고. 그죠? 됐죠?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번엔 누구? gx의 그래프를 계산을 해줘. 그럼 여기 값이 나오는데 음수 값이 나올 거 아니야. 이걸 뺄 건데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계산하면 똑같이 나와. 됐죠? 증명 과정이었고 이런 증명 과정이 되어야 점점점 이제 따라가진다는 거. 얘들아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잘 생각해야 돼. 지금 필기도 잘 따라오셔야 되고 이 필기를 하면서 이 연결고리가 이게 만들어져야 되거든. 내가 예전에 글 읽은 것 중에 역사적인 역사적인 사진. 이 사진 알아? 이거 뭐야? 이게 그 타임스퀘어에서 이제 그 해군이랑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입맞춤하는 그냥 그런 사진이거든. 그러니까 예전에 잘 안 보이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해군이 이제 그 저기 뭐야 군대 가기 전에 저기 이제 전쟁 나가기 전에 이제 찍은 거야. 근데 이게 사진을 대충 해보면 이렇게 모자 이렇게 입고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안고 있고 여성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잖아 지금. 잘 그리지 않았어? 오. 근데 이렇게 있잖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현대미술 보면은 요즘 막 점 하나 찍고 고도. 그치? 뭐 어떤 건지 들어봤지?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휙 해놓고 여운. 막 이렇게 써져 있는 걸 가지고 막 이게 무슨 미술이냐 뭐 이지랄 하고 막 이러잖아. 근데 누가 이제 글을 올린 거야. 뭐였냐면은 요 사진이 있잖아. 그럼 대략 형상화하면 이런 느낌인 거잖아. 근데 내가 이거를 가지고서 그림을 조금 더 따가지고 요렇게까지 이렇게 땄어. 근데 내가 이 도형을 조금 더 이제 좀 기가 막히게 이런 식으로 따줘. 그리고 나서 내가 이 그림을 이렇게 따. 이제 조금 뭐 연결 짓는다고 하면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좀 그림을 이렇게 따. 그리고 나서 내가 이 그림을 지워도 연상이 됐잖아. 그럼 이 그림을 봐도 저게 보이는 거야. 내가 글을 못 그린 것 뿐인 거지. 좀 어떤 말인지 알 것 같아? 이게 내가 쌤이 좀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수학에서 증명 과정을 연습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거든. 그러니까 그 흔적이 남아. 그러니까 그 지금 쌤도 보여주잖아. 왜 인테그랄 A부터 알파부터 베타까지 정리를 해서 누가 더 위에 있고 아래 있고를 증명하고 보면은 수업을 할 때 나도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나도 이제 초보자일 때가 있었겠지. 강사 초기가 있었겠고 지금처럼 그래도 어느 정도 하고 있을 때가 있을 텐데 이 경계점의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증명을 얼마나 더 넣고 자연스럽게 해서 익히게 하느냐의 차이이기도 하거든. 근데 보면은 사실 왜 그런지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고 결국은 지금 내내 얘기한 거 1번 교점, 2번 개형, 3번 이런 것만 있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결국은 항상 얘기하지만 휘발된단 말이야. 날라가. 우리는 얘가 왜 이렇게 구하는지에 대해서를 생각을 해줘야 돼. 얘들아, 그래야 공부가 진짜 폭넓게 되거든. 그렇게 해야지 더 쏴붙일 때도 더 폭넓. 어차피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데 뭘. 응? 그런 생각을 좀 가져야 돼. 가져야 한다고. 그래서 이 방금 얘기한 이 과정 있잖아. 왜 위에서 아래를 뺀다고 했는지 이거에 대한 연습을 해봐야 돼. 안 하잖아, 솔직히. 그렇지 않아? 그냥 거기만 연습을 하잖아. 그러니까 계속 까먹는 거야, 조금씩.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은 넓이 값은 3분의 30이 나오고요. 2번은 3번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3번 한 번 더.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둘러싸인 넓이 똑같이 한 번 더 등장했으니까 뭐 먼저 구해주자 일단? 교점 먼저 구해주고요. 교점 구하기 위해 두 대상을 열림 먼저 진행해주도록 합시다. 됐죠? 넘어가면은 2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8이 되겠고 x제곱 마오 x 더하기 4니까 x 마이너스 x 빼기 4는 1과 4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교점을 일단 구했어. 근데 교점을 구하는 목적 자체가 그래프가 어차피 아래로 블록이랑 위로 블록인데 결국은 가질 수 있는 리치 관계가 결국은 이 세 가지밖에 없지 않아 어차피? 그치? 근데 그 세 가지를 교점으로 표현을 하자는 것 뿐인 거야. 교점이 이미 두 가지가 발생을 했으면은 그래프의 개형은 이미 결정이 나 있다는 거지. 그럼 그래프의 개형은 어차피 위로 블록과 아래로 블록이니까 교점이 1과 4인 게 나왔으면은 개형도 결정이 됐고 누가 위인지도 확인이 됐으니까 이제 뭐만 때리면 돼? 정적표만 때리면 된다는 거지.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인테그랄 1부터 4까지 위쪽 위로 블록이 먼저니까 마x 제곱 더하기 7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4 dx 계산하시면 되겠지. 됐죠? 계산하시면은 정답은 9가 나옵니다. 연습 꼭 하셔야 합니다. 아씨, 아까 도시락이 하나 모자라가지고 편의점 도시락을 사는 것도 더 부족한 거 같지? 자, 한 번 더 4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사실상 공통교육과정 수학 고등교육과정에서 공통과정의 마지막 단원쯤인 거잖아. 넣고 싶으면 다 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뭐 할 말이 없어. 솔직히 이미 다 배운 거 아니야? 요 말이면 되니까. 곡선과 이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으로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접선을 가지고 올 수 있겠죠. 자, 접점이 주어진 상태니까 뭘 구할 수 있어요? 기울기 먼저 구해줘야 되겠죠. y는 3x제곱 나오겠고 넣었더니 기울기가 3이네. 그럼 직선은 y는 3x가 되겠죠. 됐죠? 뭐 이건 편한 대로 구해주시면 되겠고, 그럼 직선이 나왔으니까 이제 다시 이점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이 녀석이 뭘 구해주는데? 뭘 구해줘? 일단 둘러싸인 넓이 구할 거니까 교점 먼저 구해주자. 교점했더니 뭐야? x세제곱 더하기 2는 3x가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그럼 이항시키면은 x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0이라고 하는 어떤 상태가 됐어? 고차 방정식 형태가 됐죠. 됐죠? 자, 어떻게 풀어? 여기 잘 들어야 돼. 여기 오늘 1학년 애들도 오늘 딱 진도 나가가지고 오늘 그거 숙제 내내 했거든. 딱 1년 전에 했던 거지 어떻게 보면은. 됐죠? 자, 어떻게 풀어? 인수정리 이용하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풀 거야? 세세하게 얘기해. 숫자를 대입해. 어떤 숫자를 대입할 건데? 1? 왜? 근데 약수라서? 약수라서? 뭘 아유 씨 지금 여서 알 때가 뭐 있어. 근데 진짜 그게 최선의 대답이야. 이 문제를 풀고 있는 이 와중에 접점이 그래 이미 교점이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찬영이가 얘기한 것처럼 이 문제는 인수정리를 전체 버전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수상에서 정리를 할 때 내가 절대 직접 나누는 거랑 조립제법에서 안 머물러 있었거든. 항상 나는 뭐를 먼저 끝까지 조져? 곱셈 공식으로 전개하는 것까지 조진단 말이야. 항상 그래 왔거든 이제까지. 근데 자 지금부터 잘 봐.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방금 얘기가 나온 것처럼 정리를 해보자. 일단 교점을 구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교점을 구하기 위해 고차 방정식을 실제로 푸는 걸 해보면 x에다 1을 대입했더니 1 빼기 3 더하기 2는 0이니까 됐어. 그럼 얘가 2x 빼기로 나눠 떨어지겠지. 직접 나누든 조립제법이든 뭐 편한 대로 하시고 x제곱 플러스 x 한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2차 형태는 가볍게 움직일 수 있겠죠. 뭐가 돼? x 더하기 2 곱하기 x 빼기 1이 되겠지. 즉 이 식은 x 빼기 1의 완전제곱 곱하기 x 더하기 2는 0의 꼴로 정리가 된다는 거야. 됐어요? 자, 그때 여기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과정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이 뭐였을까? 정식이 중근을 가지려면 어떤 조건을 이야기해줘야 돼? 니가 알고 있는 거 하면 돼. 판별식이 0이랑 같아야 되겠지. 근데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하는 녀석이 판별식이 0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야? 2차 방정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된다는 뜻은 근이 중복돼서 하나가 나온다는 뜻인데 그게 무슨 뜻일까? 바로 좌변에 있는 이 식이 완전 제곱이 된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걸 많이 잊고 살았어. 왜냐면 중근이라고 하는 넘어온 거야. 그러니까 중3 초기의 과정에서 할 때는 그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인수분해가 됐는데 두 식이 똑같았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 제곱의 형태로 정리가 된다는 뜻이었거든 사실. 그렇게 배웠었고. 근데 그 여기보다 식에서 이미 조질 수 있는데 굳이 그걸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는 것 뿐인 거지. 됐어 여기까지? 그렇게 정리를 해서 얘기를 넘어왔던 거지. 자, 집중해야 되고. 자, 그런데 중근을 갖는다, 완전 제곱식을 갖는다라고 하는 뜻은 또 무슨 뜻일까? 결국은 2차 함수의 세계에서 완전 제곱식의 모양으로 정리가 된다는 뜻은 결국 꼭지점의 y좌표가 0이란 뜻이야. 여기까지 됐어요? 꼭지점의 y좌표가 0이잖아. p, 0이잖아. 또한 2차 함수가 x축과의 교점 연립을 해서 방정식이 판별식이 0이라는 뜻은 x축과의 교점이 하나라는 뜻인 거고. 즉 우리는 여기서 무슨 개념을 잡아야 되냐면 우리가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접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교점을 가질 때 무조건 완전 제곱식으로 교점을 가자. 즉 교점을 구하는 근을 나타내는 방정식의 형태가 되면은 그 접할 때의 만족하는 x값은 무조건 중근으로 갖는다. 여기까지 됐어요? 이 개념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으면 너무 좋은 거고 그게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세워야 돼. 왜냐면은 그동안 의뢰 그렇게 했었거든. 근데 잘 생각해보면은 2차 이상을 안 배웠잖아. 그러니까 이런 꼴에 대한 모양이 어색한 것 뿐인 거야. 근데 개념은 이제까지 들어갔다는 거지. 자, 일단은 정리가 돼서 교점이 1과 y라는 건 현재 나온 상태인 건 맞거든. 근데 여기서 정리를 다시 어차피 이렇게 해서 교점이 나온 상태는 맞는데 여기서 이제 개념을 조금만 확장시켜보자는 거야. 별건 아니야. y는 x세제곱 더하기 2와 현재 y는 누구였니? 3x와의 교점을 하는 거잖아. 그럼 연립을 했더니 정리하면은 x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0이 나왔잖아. 이 상태에서 숫자를 대입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왜? 어차피 그래프의 개형이 x값이 1에서 중근을 접한다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이 방정식은 이미 x 빼기 1의 완전 제곱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또한 굳이 조립제법을 두 번 때리지 않더라도 전개를 했을 때 항등식 이 계산의 결과가 얘기 때문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1차 항에서 여기에 상수가 1이니까 이쪽에 개수가 상수가 2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걸 왜 계산을 하고 앉아 있어야 되냐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가 이해가 들어와야 돼. 정상적으로 정리가 됐다면. 그러니까 쌤이 다시 얘기하지만 이 인수 정리에서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근데 어느 정도 이만큼은 먹고서 한 번에 넘어왔어야 한다는 거지. 요거까지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의 3차 개형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3차 그래프의 개형은 가장 크게 하나, 둘, 그리고 셋 이렇게 세 가지의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지금 문제를 봤더니 x세제곱이라고 하는 거듭 세제곱의 꼴을 정리를 하고 있잖아. 이런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 그렇죠? 중간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중간의 형태처럼 생겼는데 1일 때는 접하고 마이너스 2일 때는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접하면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여야 하겠죠. 그렇죠? 한 점은 뚫고 내려가줘야 되니까. 둘러싸인 부분은 요만큼의 넓이가 될 테니까 똑같아.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곡선 x세제곱 더하기 2에서 직선 3x를 빼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4번 정답은 그래서 4분의 27이 되겠죠.
그래서 수학이 어려워. 수학이 어려운 이유가 이거이기도 하면서 또 수학을 좋아하는 애들 보면 내내 수학만 하고 있잖아 보면은. 그런 이유가 또 거기에도 있어 사실. 과학 같은 경우는 스토리가 길어봐야 하루 이틀이면 끝나잖아 사실. 이건 지금 생각해봐. 거의 1년을 넘게 해야지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야 끝까지.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다는 거지.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뭐 봐봐 생각해봐. 과학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전을 들어간다 뭐 하면은 유전 수업하면은 몇 강 정도로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가 된다고. 아니 그 정도 아니야? 몇 강 정도 해야 돼? 유전 되게 힘들어하더라. 뭐 하냐 유전 할 때? 가게도 해가지고. 아니 가게도 그건 나도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지금 왜 유전형제 발현? 뭐 우성양성? 우성결성? 네. 그것도 해? 또 그 염색 염색체 해가지고 그 염색체 XY XX? 분해될 때 감수 분율이로 아 진짜 오랜만에 들었다 감수분열. 해가지고 그런 것도 할 거예요. 물리가 있잖아. 내가 물리학과 가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물리를 되게 잘했거든. 물리는 되게 좋아하진 않는데 물리는 되게 잘했어. 왜냐면 수학의 부분집합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야. 사실은 과학의 부분집합이라는 느낌이 드는 게 먼저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수학에 대한 부분집합이라는 느낌이 드니까 좀 할만하더라고. 그러니까 맨날 2개밖에 안 하는 거야 맨날. 멍청했지. 자, 아무튼 유전이 그냥 한 과목이야. 생물 생물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 그냥 안에서? 근데 왜 교재가 왜 다 따로 있어? 따로 있어요. 아니야? 대학교에서 생명과학 배우면은 유전이 한 과목이라고 들었어요. 아니, 나는 고등거 얘기한 거긴 한데.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좀 간결한 문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이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AB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AB가 기가 막히게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일단은 유도 과정을 따라가 볼게요. 간다. 지금 일단 0부터 A까지 적분을 했을 때는 곡선 형태가 더 아래에 있으니까 0에서 뺀게 되니까 마이너스 x세제곱 ax의 제곱 dx를 계산한 값이 a겠지. 됐죠? 다시 한 번 더 인테그랄 a부터 e까지 적분을 해준 그대로 위쪽부터 정리를 하니까 이 식을 계산한 결과를 똑같이 b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죠? 근데 이 둘이 같다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A랑 B가 같다고 했으니까 0부터 A까지 마이너스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DX가 같은 값인 건데 그때 여기서 마이너스를 그대로 묶어보면은 0부터 A까지 X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 DX와 이쪽에서의 인테그랄 A부터 E까지 X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 DX가 같다는 거 아니야? 그때 이 우변에 있는 식을 그대로 좌변으로 넘겨주면 플러스가 변하면서 0부터 A까지 똑같은 식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그럼 구간이 연결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말은 뭐야? 0부터 E까지 그대로 X제곱 마이너스 AX제곱 계산을 해주면 0이 나온다고. 0이 나온다고. 거기까지가 기억이 나주셔야 하고 가볼까요 그러면? A 넓이랑 B 넓이랑 어차피 똑같은데 중요한 거는 넓이는 똑같은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하면 뭐가 나와? 음수값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마A가 나올 거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그냥 B가 나올 텐데 A랑 B랑 어차피 똑같다며. 그러니까 그대로 하고 싶은 말은 0부터 2까지 그대로 X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 DX를 적분하면 0이 나온다 라고. 됐죠?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이 없지? 그럴게요. 자, 다시 한번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교점이랑 정리가 가능하겠고
요 교점에서 0과 2를 토대로 이야기를 또 할 수 있겠죠. 됐죠? y는 ax에 대해서 2등분 한다고 했으니까 2등분이 되면은 요렇게 정리. y는 ax와. 그러면 우리는 플랜을 세워봅시다. 어떻게 세우면 될까? 일단 모르긴 모르겠지만 여기를 구해야 할 것 같지 않아? 그치? 아무 생각 없이 구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눈앞에 보이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결국은 지금 봐봐. 원하는 게 이 넓이의 반절이래. 여기까지 됐어요? 이 넓이에 대한 요 두 부분의 넓이가 같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럼 여러분이 세울 수 있는 방식이 딱 세 가지밖에 안 남거든. 근데 무슨 짓을 해도 교점은 구해야 돼.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와 누구야? y는 axy의 교점이니까 x제곱 더하기 2x는 ax 넘어가면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2x x 넘기면은 x 더하기 a 빼기 2는 0이고 x가 0과 2 빼기 a가 되거든. 됐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의 x좌표가 뭐가 되는 걸 볼 수 있어? 2 빼기 a고 여기는 0이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됐죠? 자 이제 그럼 플랜을 세워볼까요? 그래프 이름은 요 곡선이 마x 제곱 더하기 2x였고 여기 직선이 y는 ax잖아. 자 1한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어쨌건 넓이가 2등분 된다고 한 거잖아. 0부터 2까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dx를 계산한 결과가 됐죠? 인테그랄 0부터 2 빼기 a까지 2 빼기 a가 아니라 ax를 계산을 하고 플러스 인테그랄 2 빼기 a부터 2까지 누구?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dx로 계산한 결과의 2배가 된다가 1할. 됐나요? 이거 느껴져야 돼. 얘가 지금 차지하는 구간이 어딘 거야? 0부터 2 빼기 a까지니까 여기 구간인 거야. 그리고 2 빼기 a부터 2까지는 마x제곱 더하기 2x로 조질 거니까 요 8m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이 친구 넓이가 결국 전체 넓이의 2배가 되면 되겠지. 됐죠? 이게 1안이었어. 두 번째 안은 뭐냐면은 인테그랄 0부터 2 빼기 a까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에서 ax를 빼준 계산 결과의 2배가 이 친구랑 똑같이 같은 거. 이번에는 어디를 공략했어요? 여기로. 됐죠? 됐을까요?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 얘네 둘이 같으면 되겠지. 그치? 얘네 둘이 같아지면 되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뇌절이 시작이 됩니다. 뇌절이 되기 시작해. 얘 넓이에서 얘 넓이를 빼면 얘. 좀 뇌절이지. 그치?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편한 대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상황 파악만 해주면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 개형을 진입을 하셔야 되는데 교점을 못 구하게 줬잖아. 못 구하고 있잖아. 그럼 그걸 구하지 말란 얘기야. 다 의도가 있어 어차피. 근데 교점을 구할 수 있게 줘. 왜? 둘러싸인 넓이잖아. 둘러싸인 넓이를 하는데 어떤 다른 특수한 상황을 발생시킨 것 뿐인 거잖아. 그렇게만 쫓아가시면 된다는 거. 아, 힘들었는데 시간 이게 정말 요즘 위험해. 이렇게 빨리 넘어가. 이 정도면 넘어가 있었던 거 아니야? 여기가 아닌가? 하나 박는 느낌. 자, 가볼게요. 어디까지 뒤로 백 하나 봅시다. 역함수 얘기가 나왔습니다. 역함수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역함수를 구하기. 근데 구할 리가 없거든. 그치? 그럼 뭐 해야 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한대. 역함수 가지고 결국 하는 게 뭐밖에 없다? 교점 구하기. 자, 일단 y는 x세제곱의 그래프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x세제곱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됐죠? 근데 역함수를 직접 구할 수는 없으니까 y는 x라고 하는 친구를 만나도록 해보자고. 그럼 그때 역함수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치? 근데 둘러싸인 지금 노란색 뒤꿈치는 부분에 대한 넓이와 지금 원래 fx가 가지고 있었던 넓이들은 어차피 동일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주면 되겠어요? 당연히 여기부터 정리했을 때 교점은 먼저 발생이 됐으니까 y는 x와의 교점으로 일단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고 x세제값 교점을 구했더니 1과 0과 마일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똑같은 작업이야. 이제 또 뭐 해주면 돼? 인테그랄 마일부터 0까지는 x세제곱에서 x를 빼서 계산을 해주시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는 x 빼기 x세제곱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지. 이거에 몇 배, 두 배까지. 역함수에 관련된 정적분, 역함수 얘기가 나왔는데 넓이 얘기가 나오는 케이스는 딱 두 가지. 이게 1번이에요. 됐죠? 1바야. 자, 2바입니다. 2바예요. 자, 1번은 그냥 y는 x로 직접적으로 정적분의 정리를 따라갈 수 있는 걸 볼 수 있거든. 이거 앞에 쪽 다시 얘기하지만 예제 부분 정리를 안 하는 건 좋은데 공부는 해야 돼 어차피. 다시 꼭 보시라는 거. 자, 2바입니다. 자, 이때 봐봐. 다시 한번 함수와 역함수 얘기가 호로록 나왔잖아. 됐지? 그럼 이때는 일단 y는 x가 등장했어. 됐죠? 자, 여기서 현재 주어진 문제 상황에서 어떤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호로록 이렇게 갔다고 생각해. 됐죠? 결과는 하나도 그러니까 실제 그래프가 어떻게 나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냥 y는 x보다 40도 안쪽으로 호로록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근데 왜냐면은 현 상황이 fx에 대한 역함수 얘기를 하는데 정적분을 두 개에서 다 타겟을 했다는 게 포인트거든. 됐죠? 그때 이 녀석은 호로록 이쪽으로도 똑같이 가지는 걸 볼 수 있겠지. 이 녀석이 fx고 이 녀석이 gx예요. 당연한 얘기지만 둘이 바뀔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래프상에 위쪽으로 너무 넘어가 있는 그림이랑 안 맞아. 그럼 바꿔서 하면 돼. 요 두 가지로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 이때 중요한 거는 fx는 x값이 몇부터? 3부터 13까지, 12까지 진행을 해달라고 했고 지금 주어진 역함수의 이 녀석의 친구는 지금 몇부터? 0부터 아이씨 얘 그래프 정리가 소리 조금만 수정을 할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어필하고 싶었는데 잘 지워.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여기도 역함수는 이렇게 정리가 됐겠죠. 됐죠? 자, 그 상태에서 주어진 역함수 형태 이건 그냥 내가 실수한 거야. 원점부터 출발할 게 아니라 보이는 대로 어느 정도 정리해 주셔야 되고 그림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 그럼 이때 몇 가지? 3까지 정리를 하니까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 지금 우리는 요 빨간색에 대한 넓이와 이쪽에서 3부터 12까지 진행이 되는 파란색의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라. 됐죠? 그런데 주어진 이 점이 3,0과 0,3인데 역함수에서 얘기하는 친구가 3, 몇이냐고 물어본 상황이거든. 근데 원래의 기존의 함수였던 이 친구의 그래프의 형태는 x에다가 12를 넣었더니 12, 루트 9 12, 몇을 지나? 3을 지난다는 거야. 그러면 역함수로 끊어서 내려올 때는 이 친구가 뒤집어서 넘어가면 3, 12를 지난다는 걸 볼 수 있겠지.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파란색으로 둘러싸인 모양과 이 모양은 어차피 대칭 형태로 움직일 텐데 지금 빗금치는 fx의 그래프가 3부터 12까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의 형태도 똑같이 이동하면서 여기를 채우지 않을까? 결국은 그렇게 문제를 풀어내면 어떤 형태가 나와? 직사각형 형태가 나와요. 여기까지 됐을까? 됐죠? 자, 이때 그래서 정리해주면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니까 넓이는 그냥 36이 나오는 거야. 됐죠? 자, 근데 만약에 지금 방금 소개했던 것처럼 이 주어진 직선의 형태가 만약 예를 들어 원점부터 출발을 했는데 호로록 여기도 호로록 나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여기에서 똑같이 형태에서 요만큼의 넓이를 얘기했다면은 요 친구에서 같은 점 여기서의 같은 점 여기도 요쪽 부분의 넓이를 이야기를 했을 테고. 됐죠?
그때 이 지점들이 각각 무슨 관계야? y는 x 대칭의 관계니까 지금 노란색의 빗금 치는 부분의 넓이가 이쪽으로 딱 들어간다는 게 포인트거든. 이렇게 생긴 문제 유형으로 공략하는 문제가 나온다까지는 기억을 해줘야 돼. 여기까지는. 그래서 이걸 언제 쓰든 간에 그러니까 t가 너무 많이 나. fx랑 역함수가 나왔는데 둘을 적분을 했잖아. 근데 이 세상에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이 존재하지 않거든. 그리고 어떤 문제에서도 역함수를 직접 구한 다음에 정적분을 해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는 절대 안 될 거야. 수능이 끝날 때까지도, 수능 날까지도, 수능 이후에도.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그걸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좀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까지. 오늘 좀 아까 쉬었다가 조금 늦게 시작했는데도 이 정도 시간이거든요. 근데 왜 와이파이가 날아갔을까? 잠깐만, 얼마나? 하지만 내가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 번호를 읽어놨지. 쫄어. 수원이 수상이잖아 이씨. 말해 하지 말래. 선 넘지 말라니까. 자, 자, 49번입니다. 세 문제 정도라서 정리를 그냥 끊어내고 갑시다. 자,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올 거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올 건데 그 미분 작업에서의 가장 핵심부는 뭐였냐면 운동 방향을 바꿀 때였어요. 속도가 0이 된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거든. 그리고 하나 더가 어떤 대상에 대한 변화량을 구할 때는 도함수 순간 변화를 이용한다였는데, 자 이제 거꾸로 속도를 가지고 위치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제 적분이 들어가는 건데, 근데 적분은 사실상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하잖아. 무엇? 정적분과 부정적분이 존재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 싶은 것은 사실상 정적분이야. 근데 문제는 정적분에 대한 어필을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거든. 자, 잘 봐요. 문제의 초입에서는 항상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첫 줄. 이거 못해가지고 많이 틀려요. 첫 줄. 어디서 출발하는지를 줬니? 이 느낌. 그리고 나한테 지금 뭐 줬니? 속도를 줬니? 위치를 줬니? 이것까지 두 번째 줄을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단 하나. 시험 범위가 여러분이 봐야 되는 시험의 모든 시험 범위의 상태가 미분과 적분이 끝난 다음에 문제를 다 한 번 해보거든. 그래서 그게 구분이 안 돼. 시험 범위가 나온 상태로는 그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겠지, 어쩔 수 없이.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 자, 속도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속도를 적분을 하면 뭐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위치. 맞아. 적분을 하면 위치가 나와. 근데 우리는 무슨 적분을 한다고 했어? 정적분을 하잖아. 근데 적분은 누적시킨다고 했잖아. 위치 정보를 누적시킨다니까? 그 위치 정보를 누적시켜서 계산한 결과값은 그럼 뭐가 될 것 같아? 내가 그렇게 되겠지. 이동 거리가 된다고. 그러니까 적분을 그냥 했으면 위치가 발생하는 게 맞아. 근데 중요한 건 그 위치의 값을 가지고 정적분을 하면 구간 형태를 정리한 다음에 상수값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 상수값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위치에 대한 정보를 누적했을 테고, 결국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위치 이동을 했다는 것을 정적분의 계산 결과에 의해서 뺀 거잖아. 여기까지 됐어요? 빼줘버리니까 결국은 남는 것은 이동 거리가 된다는 거지. 근데 이 이동 거리가 된다는 것은 명제로서 따지면 사실 거짓이야. 근데 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이동 거리가 된다고 생각을 합시다. 됐죠?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를 봤을 때는 좌표가 3인점을 출발을 해서 t가 0일 때 위치가 3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이게 중요해. 뭐 이걸 가지고 표현 자체를 뭐 여러 가지 많거든. 막 x0가 뭐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보고서 느껴주시면 좋겠고, 자 이때 뭐가 등장하면 돼요? VT가 등장을 했잖아. VT가 2t-1이래. 간단합니다. 그래프 그리시면 돼요. 됐죠?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 2t-1은 y좌편이 마일이면서 기울기가 2가 이렇게 생긴 2분의 1을 절편으로 갖는 그래프가 되겠지. 됐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무슨 적분을 쓰기로 했어? 정적분을 쓰기로 했잖아. 근데 방금 전 단어에서 정적분은 무엇을 구하는 과정이었어? 결국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넓이를 구해주면 돼. 그 넓이가 결국은 무엇이 될 거니까? 이동 거리가 될 거니까. 근데 넓이를 그냥 구하지 않았잖아. 어떻게 구했어? 끊어서 구해줬잖아. 그냥 통으로 갈 수 있는 건 가고. 근데 원하는 게 뭐래? t가 2에서의 위치를 구하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빗금친 이만큼은 어떻게 간 거야? 뒤로 간 거야. 정적분을 하면 넓이가 음수값이 나오니까 뒤로 이동을 한 거야. 그리고 나서 얼만큼 간 거야? 앞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야.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넓이를 얘기를 할 거잖아. 지난번에 질문 나왔던 건데 넓이 그냥 구하면 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분의 1이면 얘 넓이는 4분의 1이겠죠. 됐죠? 지금 요만큼의 길이가 2분의 3이거든. 그럼 높이 형태가 2를 대입을 하면 2,3이고요. 그럼 넓이로 구하면 뭐가 돼? 여기는 4분의 9가 돼. 됐죠? 앞으로는 4분의 9만큼 간 거야. 뒤로는 4분의 1만큼 간 거야. 그럼 더해주면 빼주면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8 얼만큼 이동한 거예요? 2만큼 이동한 거야. 그럼 위치가 몇이 돼? 5가 돼야 되겠지. 처음 출발 위치가 3이었으니까.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거든. 이거 개어렵게 한 거야 일부러. 근데 왜 개어렵게 했는지 보여주면은 어차피 원하는 데가 위치잖아. 그럼 위치면 어떻게 구해주면 되냐면 x0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주어진 vt dt 그냥 구해주면 돼. 생각해봐. 어차피 그냥 접근하면 그 위치에 있겠지. 근데 3부터 출발했으니까 3이 붙어지는 것 뿐인 거야. 근데 한계가 있어. 나오지도 않아. 솔직히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아. 그래서 공식만 할 수 있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제안하는 건 뭐냐면은 직접 그래프를 그려서 상황을 판단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야. 됐죠? 됐죠? 다시 한 번 더 가볼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서의 속도 얘기가 나왔대요. 그럼 일단 수직선을 움직이는 점인데 지금 T가 0일 때 다른 얘기 없던 거 확실하지? 됐죠? T가 0일 때 다른 얘기 없었잖아. 근데 VT가 나왔으니까 우리 뭐 하자고 했어? 마이너스 3T 묶으면 T-2가 되니까 그래프는 위로 볼록이 되는 0부터 시작하는 그래프를 하나 그려주고 얘기를 합시다. 됐죠? 0부터 2까지를 얘기할 수 있겠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1부터 3까지 이동한 거리를 얘기를 했으니까 움직인 거리는 얘 넓이와 얘 넓이를 따로 구해줘야 되지 않겠어? 그럼 어떻게 돼?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정리 그대로 마이너스 3t제곱 더하기 6t dt를 계산을 해주고 플러스 여기다가 인테그랄 2부터 3까지는 그대로 3t제곱 마이너스 6t dt를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개형으로 결국은 본 다음에 속도 부분으로 넘어왔을 때 그래프에 대한 인지사항으로 바꿔버리면 전문 문항으로 다 맡겨. 됐죠? 근데 이거를 연습을 하고 넘어가려고 했었던 건데 조금 변경을 한 것 뿐이고요. 넓이 구해주시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수투 마지막 문제입니다. 수투 마지막 문제고요. 근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건 뭐냐면은 정적분을 해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건 당연한 거고 이제부터는 당연히 문제의 상황을 보고 정리를 해주셔야 하는데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t의 값이 0일 때 0일 위치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누누이 얘기하지만 쓸 가치조차도 없어. 근데 계속 저 자리에 무언가가 있을 거고 나한테 저것 때문에 문제가 될 거다를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거. 신경 쓸 게 두 개밖에 없는데 뭐. 됐죠? 자 이제 가봅시다. 지금 VT가 나와 있잖아. 지금 그래프가 어디로 가고 있어? 앞으로 가고 있겠죠? 왜 그래프가 아래로 가? 이렇게 간다고? 그치? VT니까 그치? 다시 어디로 가고 있어?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가다 뭐 했어? 멈췄어. 그러다가 다시 앞으로 가다가
멈췄잖아. 그 다음 어디로 가? 뒤로. 뒤로 가. 어떻게 뒤로 가? 졸라 빠르게 가. 계속 가. 그러다가 어떻게 가? 그치. 여기서 나온 게 이게 등속 운동인 거야. 그래서 이거 물리고 넘어간다? 네. 이거 그래프 형태 비슷한 거 똑같은 거 있을 거야. 알겠죠? 그렇게 하면서 점점점 뭐야? 뒤로 가는 속도를 줄이면서 멈추기 시작을 한다는 거지. 그 운동에 대한 느낌이 필요하고요. 근데 지금 방금 한 작업이 뭐랑 비슷해? 도함수를 가지고서 fx의 그래프를 유추하는 작업. 감소 증가 그거랑 똑같거든 결국은. 그 말이야. 자, t가 4에서의 물체의 위치는 2분의 3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t가 4일 때 위치를 파악을 해주려면은 지금 한 칸씩이잖아. 어쨌건 앞으로 이만큼 갔다가 더 갔다가 뒤로 갔대. 근데 앞으로 간 만큼 이건 똑같으니까 빼주면 될 것 같고 줄에 대한 넓이만 더해주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맞고요. 물체는 t가 6일 때까지 운동 방향을 2번 바꾼다고 했는데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 무슨 뜻이다? 속도가 0이다. 속도가 0이라며. 그러니까 속도가 0인 지점은 두 군데인데 1일 때는 멈췄다가 다시 앞으로 갔지. 됐죠? 우리 그래프로 따지면은 증가 하다가 쉬었다가 다시 증가했던 이런 그래프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두 번이 아니라 한 번 바꿨다는 걸 볼 수 있겠죠. t가 6일 때는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만큼 갔다가 다시 뒤로 왔잖아.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질 수가 없어. 앞으로 갔는데 계속 빠꾸하고 있는데. 됐죠? 이 지점이 가장 멀리 갔겠지 우선적으로. 물체가 출발한 후 처음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1이다. 여기 때 정지를 했고 이만큼 이동한 게 거리가 1이니까 맞다고 할 수 있겠죠. 됐죠?